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새벽 안개 낀 저수지에서 만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며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답이 되고 고요함이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저수지로 떠나볼까요? 가을 새벽 5시, 안개가 저수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피어오르는 안개는 마치 하얀 비단을 펼쳐놓은 듯했고, 가끔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고요를 깨웠습니다. 이만수 씨는 천천히 저수지로 걸어왔습니다. 75의 나이지만 걸음걸이는 꽤 단단했습니다. 한 손에는 오래된 낚싯대를, 다른 손에는 작은 의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앉던 자리에 의자를 펼쳤습니다. 5년째 같은 자리였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낚싯대를 조립하는 만수 씨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손때로 반들반들해진 낚싯대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환갑 축하해요, 순이. 아내가 선물한 낚싯대였습니다. 만수 씨는 낚싯대를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들고 자꾸 나가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만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미끼를 달았습니다. 낚싯줄을 던지자 찌가 물 위를 조용히 떠갔습니다. 그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을 바라보는 만수 씨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평온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친구들이 하나둘 떠난 후에도 이 자리만큼은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만수 씨는 한때 동네에서 손꼽히는 낚시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차에 짐을 가득 싣고 강으로, 바다로 떠나곤 했습니다. 잡는 것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내 순희 씨는 늘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고기 좀 잡아와요, 오늘은. 그 말의 진짜 뜻을 만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이면 텅 빈 쿨러박스를 보고도 아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얼른 씻고 밥 먹어요.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영철이는 항상 농담을 던졌고 태수는 진지하게 낚시 비법을 연구했으며 성준이는 조용히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습니다. 영철이는 멀리 부산으로 이사를 갔고 태수는 허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성준이는 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만수 씨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 새벽이면 이 자리로 왔습니다. 만수 씨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는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에 도착해 자리에 앉으면 모든 통증이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면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평온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만수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오는 게 아니야. 세상 소리 들으러 오는 거지. 어느 토요일 오전, 낯선 남자가 저수지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손에는 새 낚싯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조립하는 법을 몰라 계속 헤맸습니다. 만수 씨는 조용히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먼저 끼우고 줄은 이쪽으로 감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낚시는 처음이라서요. 남자는 김재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집에 가면 아이들 교육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툰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이 저수지가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져서 오늘 용기 내서 왔습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훈의 낚싯줄을 함께 던져주었습니다. 낚시는 좋은 겁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질 못해요. 인생은 낚시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물결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에 재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나오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벌써 한 5년째 되는 것 같네요. 5년이나요? 낚시가 그렇게 좋으세요? 만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기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추억도 만나러 오고 위로도 받으러 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만수 씨는 반사적으로 옆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내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15년 전 가을, 아내 순희 씨는 만수 씨와 함께 이 저수지에 왔었습니다. 보온병에 보리차를 가득 담아오고 따뜻한 주먹밥도 싸왔습니다. 추우니까 이거 좀 드세요. 아내는 무릎에 담요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날 만수 씨는 큰 잉어를 낚았습니다. 아내는 박수를 치며 웃었고 만수 씨도 신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잉어로 회를 떴습니다. 소주 2잔을 나누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낚시 갈 때가 제일 좋아 보여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 내가 없어서 좋아? 아니,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만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같이 가자. 하지만 그게 마지막 낚시였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병원을 오가기 시작했고 만수 씨는 낚시를 멈췄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수 씨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낚시는 잘 다녀왔어요? 아니, 요즘 안 가. 당신 혼자 두고 어떻게 가? 가요. 당신 낚시 안 가면 나 걱정돼요. 약속해요. 내가 없어도 낚시 계속하겠다고. 그게 당신답게 사는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만수 씨는 한동안 낚싯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 아내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 때마다 만수 씨는 중얼거립니다. 여보, 오늘은 큰 놈이 걸릴 것 같아. 당신이 좋아하던 바람이야. 오후가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갑자기 재훈의 찌가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뭔가 걸렸어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당기지 말고 천천히 감아요. 재훈은 조심스럽게 줄을 당겼습니다. 손바닥만 한 붕어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와, 처음 잡았어요. 재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수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곡이네요. 축하해요. 근데 너무 작은데 어떡하죠?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놓아주면 되죠. 낚시는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만나고 보내주는 거예요.
재우는 조심스럽게 붕어를 물에 넣어 주었습니다. 붕어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5년 동안 여기 오셨으면 정말 많은 고기를 잡으셨겠네요. 만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억을 낚으러 오는 거죠. 추억도 낚고 그리움도 낚고 위로도 낚아요. 재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그럼요. 여기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자리예요. 나도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만수 씨의 찌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만수 씨는 천천히 줄을 당겼습니다. 물 위로 올라온 것은 손바닥보다 조금 큰 잉어였습니다. 어르신, 잡으셨어요. 하지만 만수 씨는 잉어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바늘을 빼주었습니다. 잘 가거라. 그리고 잉어를 물에 돌려보냈습니다. 어르신, 왜 놓아주세요? 만수 씨는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 녀석도 집에 가야죠. 우리 모두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만수 씨는 천천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야겠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만수 씨는 낚싯대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만수 씨는 집에 돌아와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밥 한 공기. 거실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만수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대랑 낚시 잘 다녀왔어. 새로운 친구도 생겼어. 작은 잉어도 낚았는데 보내줬어. 당신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서.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 만수 씨는 다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커피 사왔어요. 고맙네요. 젊은 친구가 참 다정하네. 지난주에 많이 배웠어요.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놓아주는 법도 배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낚싯줄을 함께 던졌습니다. 만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인생도 낚시 같은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당겨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놓아줘야 할 때도 있죠.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저 지난주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어르신 말씀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려고요. 그래요. 좋은 결과는 천천히 오는 법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기다림 앞에서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햇살이 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수지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만수 씨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삶을 느낍니다. 낚시는 고기를 낚는 일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낚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저수지 앞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삶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작은 물고기를 잡고 때로는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만수 씨는 오늘도 저수지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찌를 바라보며 아내를 생각하며 새로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나누며 그렇게 그는 삶을 낚아 올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저수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요히 앉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곳. 그곳에서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로운 저수지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